2025 시즌을 준비하는 KBO 리그 10개 구단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각 구단들은 빠르게 팀 전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선수 구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현지 시장의 투수 부족, 신규 외국인 선수 연봉 100만 달러 상한제 등으로 인해서 최근 KBO 리그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 영입에 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겨울에는 이전과 다르게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KBO 리그 구단들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창섭 스포티비 메이저리그 해설위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신규 외국인 선수들을 좀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롯데팬 이창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롯데 얘기 아닌데. 네. 올해 초에 이제 이창섭 위원이 진행하는 21세기 야구 있잖아요. 유튜브 채널. 거기서 외국인 선수 데스노트를 진행했었잖아요. 당시 워스트 3 후보로 삼성 데니 레이스, 키움의 엠마누엘 데 헤이수스, NC 맷 데이비스를 꼽았습니다. 이거 전문가 맞아요? 야, 이 정도 차라리 롯데 얘기로 하죠, 그냥. 야, 살벌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각 구단별로 외국인 선수 신규 영입 및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름값이 높은 선수들이 KBO 리그 선택하고 있는데 KBO 리그를 선택한 신규 외국인 선수들의 첫인상 간단히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를 하고 싶습니까? 사실 예전부터 이제 후보군에 있는 선수들을 좀 다 봤어요. 네. 거기서 이제 올 확률이 높은 선수들도 이제 들었었는데, 근데 그걸 다 포함을 해서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네임밸류가 높아졌어요. 이제 KBO 리그 진출을 발판 삼아서 이제 반등하겠다. 좀 이런 선수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사실 선수 전망이 제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선수들이 영입이 됐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네. 일단 LG 신규 외국인 선수 요니 치리노스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선수가 2020년 8월 토미존 수술을 받은 뒤 이제 재기에 좀 실패를 했었는데 이후에 애틀란타와 마이애미 리그를 거쳐서 이제 LG 입단을 하게 됐거든요. 최근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전성기 시절 치리노스는 이제 템파베이가 마운드가 굉장히 강력한 팀이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중용됐던 투수였고요. 근데 뭐 지금은 좀 냉정하게 말해서 이제 트리플 A 투수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만 봤을 때 치리노스가 이제 풀타임 시즌을 보낸 부분에 저는 이제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토미존 수술 이후에 이제 늘 좀 팔꿈치 이슈가 있었는데 100이닝 이상 올해는 던지면서 이제 건강하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요. 마이애미 산하 이제 트리플 A 팀에서 ERA가 3.66을 이제 기록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FIP가 4.31. 또 올해 이제 유독 피홈런이 커리어 평균에 비하면 적었는데 이것도 좀 보정이 이루어지면 좀 ERA 3점대는 좀 운이 따랐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치리노스가 갖고 있는 구종을 보니까 포심, 싱커, 슬라이더, 스플리터가 있는데 2018-19 시즌에서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보면 스프린터가 거의 주무기였단 말이에요. 치리노스가 가지고 있는 구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스플리터와 슬라이더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한 공들이었다고 보거든요. 뭐 올해도 이제 스플리터가 트리플 A 기록을 찾아보니까 피안타율이 1할 1푼 9리였어요. 뭐 반대로 좀 슬라이더가 피안타율이 3할 5푼 2를 흔들리는 좀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제가 피치 히트맵을 보니까 몰리는 공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치리노스 이 선수가 슬라이더 스플리터로 데뷔 때부터 꾸준히 이제 던짐점을 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갑자기 이게 문제가 생길 확률도 낮고 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좀 빨리 찾을 수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치리노스의 기록 가운데서 뭐 기대가 되거나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나 뭐 9위라고 보고요. 확실한 결정구가 있다는 거는 뭐 KBO 리그에 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요. 근데 저는 뭐 이 선수는 낮은 쪽을 좀 잘 이용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올해 외국인 선수 예상이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가 ABS 존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을 이렇게까지 크게 책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치리노스도 이제 ABS를 어떻게 좀 빨리 적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올해 이제 도합 140이닝을 던졌는데 이 정도라는 게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여파가 없을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LG가 지금 치리노스 선수를 1선발로 보고 있는데 13승을 거둔 엔스 선수를 포기하고 치리노스 선수와 계약했단 말이에요. LG의 두 외국인 선수가 내년에
어떤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엘리에이저나 엔스나 뭐 둘 다 좀 9위로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고, 근데 이제 시리너스는 뭐 슬라이드 스플리터를 통해서 좀 전주를 줄 수 있는 투수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그런 볼배합을 많이 익혔던 투수고요. 외국인 투수는 우완 자완이 한 명씩 있는 걸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우완이 2명이면 이게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다양성 측면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이찬석 의원님 봤을 때 두산의 콜 어빈과 제이크 케이브 선수가 2024 시즌 풀타임을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잖아요. 이 선수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작정을 했구나. 그러니까 뭐 어빈이나 케이브나 저는 뭐 이번 겨울에 당장 공을 들였다고 해서 데려올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네임밸류가 당연히 높은 선수들인데 뭐 단순히 그것만 보고 데려오진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클랜드에서 굉장히 2시즌 동안 풀타임을 소화하다가 선발 투수로 볼티모어 이적 후에 굉장히 고전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고전한 것 같습니까? 구위가 떨어지죠. 아무래도 볼티모어가 속한 AL 동부 쪽이 구위가 떨어지는 단순히 피처빌리티가 좋다고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빈은 이제 볼티모어가 최근에 계속 이제 우승 도전도 하면서 이제 선발진의 그런 업그레이드를 이제 도모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속적으로 기회를 받지 못한 부분도 뭐 아쉬웠을 거고요. 최근에 2년간에 제가 이제 볼티모어에서 이 선수가 선발로만 나왔을 때 기록을 좀 찾아봤는데 28경기에서 ERA가 4.37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AL 동부 감안했을 때 준수한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빈 선수가 이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빈 선수와 좀 비슷한 유형의 선수가 있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추가 구속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포심의 평균 구속이 91마일, 이제 뭐 146, 147 정도인데, 이건 뭐 KBO 리그라고 해도 좀 특별하다고 좀 보기 힘들거든요. 이제 KBO 리그 공인구 쓰면서 일정에 대한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구속이 뭐 지금보다는 좀 올라와줘야 될 것 같고요. 비슷한 유형은 류현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구종도 많고, 또 어떻게 피칭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투수거든요. 이 어빈의 기록 가운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보면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오히려 저는 이 선수는 이제 우려보다는 기대가 좀 되는 투수는 맞거든요. 워낙에 뭐 커맨드가 또 뛰어난 투수고 메이저리그에서 100게임 가까이 이 선수한테 선발을 맡긴 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만큼 뭐 경기를 풀어가는 운영 능력도 이제 좋은 투수고요. 두산이랑 계약을 맺고 나서 주변에서 자완 패디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패디는 무의가 이제 아무래도 훨씬 좋고 본인의 주무의가 확실했어요. 패디 같은 경우는 옐로우 카드 예전에 할 때도 KBO 리그에 뭐 절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었는데 사실 어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두산의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이제 일본에서 활약을 했던 이제 토마스 해치 선수인데 이 해치 선수는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세요? 해치를 소개하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제 파이어볼러라는 표현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만큼 뭐 구위가 보장된 투수인데 일본에서 제가 이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포심 평균 구속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93마일 정도 나왔었고 뭐 싱커도 92.5마일 정도 나왔었는데 이 선수는 이제 9위로 승부를 봐야 되는데 만약 이 기록이 뭐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좀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두산이 이제 외국인 타자를 보면 이제 제이크 케이브 선수와 계약을 맺었어요. 영과 케이브 선수의 비교를 했을 때 두산은 어떤 선택이 옳았다고 좀 보십니까? 메이저리그 경력만 두고 이제 두 선수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케이브는 메이저리그에서 500게임 이상 뛴 선수고 그렇죠. 트리플 A 성적을 봐도 두 선수의 급 차이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라서 그냥 오히려 좋아. 네,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KBO의 장점이 뜬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장타력이라고 하는데 KBO 선수에 대한 우려와 또 기대가 있다면 어떤 게 될까요? 우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타석에서의 공격적인 성향이 짙은 타자라서 상대 투수의 유인구를 잘 이제 참아낼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선수에게 가장 좀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 자만 상대로 통산 타율이 이제 1할 8푼 7리였었고 올해도 41타수 4안타 9푼 8리였어요. 완전 좀 플래톤에 적용되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이제 그런 네네.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그래서 작년에 트리플 A 자완 상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괜찮더라고요. 2할 때 후반 타율로 이제 기록을 했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뭐 KBO 리그 오면은 뭐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나 빠른 공에 대한 대처가 메이저리그에서 좋았어요. 올해도 뭐 포심 장타율이 5할 7푼 1리였었고 포심 상대 타율도 2할 9푼 7리였는데 95마일 이상 포심도 이 선수가 최근 2년간 기록 찾아보니까 뭐 2할 9푼 7리 타율, 장타율도 4할 8푼 6리로 이제 좋았습니다. 네. 케이브 선수가 네. 플래툰으로 많이 이제 기용이 됐고 어떻게 보면 외야수에서 제4 외야수라고 이제 포지션을 맡고 있었는데 그죠? 근데 이전에도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선수를 찾아보니까
기회로 뭐 에레디아 선수가 있었어요. SSG. 근데 이 선수와 비교했을 때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메이저리그 커리어만 보면 네. 에레비아가 이제 보여준 걸 KBO가 못 보여준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KBO는 뭐 이제 홈런 타자보다는 중장거리 타자이기 때문에 잠실구장을 홈으로 써야 되니까 스타일이 이제 갑자기 바뀌게 되면 좀 곤란할 수는 있는데, 이제 워낙 본인에 대한 파악이 잘 이루어지는 타자이기 때문에 저는 KBO도 실패할 확률은 낮다고 봅니다. SSG 랜더스가 이제 미치 화이트 선수 영입을 했습니다. 이 화이트 선수가 2022 시즌 중반에 토론토로 이적하기 전까지 LA 다저스에서는 대체 선발 요원으로 좋은 역할을 했는데 토론토 이적 후에는 크게 인상적인 활약이 없었거든요. 뭐 트레이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뭐 작년에도 어깨랑 팔꿈치 부상을 거의 뭐 달고 살았었고, 좀 예전에는 이제 포심 바탕으로 해서 이제 브레이킹볼로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투수였는데, 최근에는 뭐 포심 비중 줄이고 뭐 다른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뭐 투구폼도 바꾸고 이제 그런 가도기를 좀 보내면서 이제 본인이 올해 초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이 좀 흔들렸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요. 화이트 선수가 KBO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될까요? 저는 무조건 건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풀타임 선발로 뛸 수 있는 체력. 올해 KBO 리그에서 100이닝 이상 던진 투수 가운데 9인당 타점진 최다 1위가 앤더슨이더라고요. 앤더슨이 이제 12.29개를 기록했는데, 저는 화이트도 건강하면 충분히 이런 모습 보여줄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SSG 투수들은 이제 다른 팀 투수들보다는 피홈런 억제 능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꼽히는데요. 이 미치 화이트와 랜더스 필드와의 궁합이 괜찮을까요? 이 선수가 전형적인 땅볼 투수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싱커를 데뷔 이후에 가장 많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화이트가 트리플 A에서 싱커가 이제 허용했던 평균 타구 속도가 이제 85.2마일이면 약한 타구들을 잘 유도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올해 트리플 A 또 다른 기록을 찾아보니까 9인당 피홈런 수가 0.31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SSG도 이제 이런 기록들을 보고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키움은 이번에 외국인 두 투수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케니 로젠버그 선수를 신규 영입을 했는데, 메이저리그 40일 로스트 선수를 이적료 없이 영입한 것도 눈에 띄기는 띕니다. 그렇죠.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을 보니까 17경기에 2승 4패, 방어율이 4.66에 불과하지만 꾸준히 마이너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는데, 로전버그 선수에 또 주목할 점은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키움이 이제 외국인 타자를 2명으로 가기 때문에 좀 자리를 지켜줄 수 있는 투수를 최우선으로 이제 본 것 같았어요. 피칭 내용이 이제 이 선수가 좀 안정적일지는 이제 제가 장담을 못 하겠는데, 내구성에서는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투수는 이제 분명하고요. 이 선수도 좀 구위가 떨어지는 게 좀 단점이기 때문에 KBO 리그 와서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 어쨌든 키움이 그 앞에 후라도 헤이수스를 썼기 때문에 그 눈높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외국인 타자 2명을 활용했던 이제 키움이 야시엘 푸이그 선수를 이제 2시즌 만에 영입을 했습니다. 푸이그 선수가 이전에 키움에서 보였던 그 기대치, 그 성적을 과연 내년 시즌에도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해요? 푸이그 기록을 보니까 올해 이제 멕시칸 리그에서 뛰었더라고요. 64게임에 타율이 이제 뭐 3할 1푼 4리고 홈런 또 18개 쳤고. 근데 저는 멕시칸 리그 기록 안 믿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프리미어 12 중계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멕시칸 리그 기록 찾아봤는데, 거기 이제 올해 로빈슨 카노가 타율이 4할 3푼 1리였어요. 그 리그가 3할 타자가 100명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서 푸이그가 굉장히 겉보기에는 좋은 성적을 냈다고는 이제 보는데, KBO 리그에서 그대로일지는 알 수가 없고요. 푸이그도 그렇고 카디네스도 그렇고 다시 잡은 기회를 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할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 외국인 선수 가운데 가장 기대되는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어빈입니다. 제가 올해도 이제 어빈 중계를 했었거든요. 인터뷰를 봐도 피칭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이제 높은 투수고,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변형 페스티벌로 가장자리 피칭을 이제 주로 했었는데, 그게 KBO 리그 ABS 존하고 또 어떤 궁합을 보일지가 저는 좀 궁금해요. 현재까지 2025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제일 잘한 한 팀을 꼽자 그러면 어느 팀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두산. 두산 베스. 저는 아닙니다. LG입니다. 오! 두산이 다 기대되는 선수들도 데려오긴 했는데, 근데 LG는 이미 검증된 선수들을 잡았고 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선수를 이제 추가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좀 밑밥을 깔자면, 아직까지 이제 외국인 선수 영입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이 다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기아 타이거즈 영입 후보로 지금 뭐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에덤 올로 선수 어떤 선수예요?
원래는 포신 구위는 KBO 리그에서는 이제 분명히 플러스급이고요. 생소할 수 있는 슬러브 던지고 이제 그 슬러브가 메이저리그에서도 올해 피안타율 1할 때였어요. 또 커브하고 체인지업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리그에서 뛴 경험도 풍부하고요. 이게 좀 재구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구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올라가 온다면 베스트 후보가 아닐까. 하나에서 이제 코디 폰스랑 에스테반 플로리엘 선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고 알려졌잖아요. 일단 그 두 선수는 좀 어떻게 보세요? 폰스는 빠른 공 자체는 분명히 뭐 힘이 있다라는 평가였는데 이 선수도 부상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선수인 것 같고 네. 플로리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뭐 준수한 선수입니다. 저도 이제 이 선수 메이저리그 때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게 플랜 A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플로리엘 선수가 올 시즌 마이너리그에서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일할 때 타율을 보였는데. 그래서 플랜 A 수가 없다는 거죠, 제 말. 그렇죠. 롯데가 빅터 레이스 이후에 재계약 소식이 들려오지가 않고 있어요. 찰리 번저하고 이제 윌커슨 선수가 재계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난 몇 년간의 흐름을 좀 미뤄봤을 때 올해 좀 외국인 투수 영입이 빨라졌어요. 네. 두 선수가 아니면 저는 이제 더 좋은 선수를 구해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속도에 맞춰서 좀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더 좋은 선수가 올 수만 있다면 뭐 반드시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에요.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후라도? 후라도 오면 땡큐죠. 후라도가 온다면 윌커스는 아쉽지만 정리해야겠죠. 신더가드가 온다면요? 제가 봤을 때 신더가드는 이제 안 될 것 같은데요. 영입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KBO에서 좋은 모습 못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영입도 안 될 것 같고 와서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더가드가 제가 메이저리그에서도 부진했을 때 계속 했던 이야기가 네. 아직까지 본인이 이전에 어떤 그 투구 패턴이나 스타일에서 못 벗어나고는 것 같아요. 뭐 100마일, 90마일 후반대 2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무리하게 그렇게 피칭을 하더라고요. 그런 스타일을 KBO 리그 와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롯데 얘기를 한 번에 해야 되는데 싶었는데 그래도 좀 질문을 해줘가지고 다행이었습니다. 좀 초조했었어요. 그러면 롯데가 내년 시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롯데에 대한 그 순위 예상을 할 때는 네. 원래 우승을 외쳤거든요. 내년에 5강 할게요. 좀 겸손해져야겠다. 나의 어떤 우승에 대한 기대가 이 롯데라는 또 그 팬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높이는 게 아닌가. 네. 네, 일단 5강은 무조건 가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두산 베어스 김민석입니다.